안녕하십니까.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류현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물론 앞의 이야기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긴 하지만요. 우리가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라는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위험성 평가라는 것 자체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서류 작업,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은 아니에요. 위험성 평가라는 것 자체는 사업장의 위험과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방법론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철학이기도 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건데요. 이런 깊은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위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할까 해요. 그래서 먼저 몇 가지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위험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위험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것일까라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위험해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목도 좀 마르고 할 때는 뭔가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똑같은 물이라 그래도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는 벌써 좀 위험이 달라 보이죠. 아마 여러분의 생각이 아까랑 좀 다르다, 뭔가 조금 위험해 보이는 걸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네, 아마도 상당수 많은 분들은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위험이란 것 자체는 어떤 물질의 특성들, 다루거나 취급하고 있는 물질의 특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이란 것 자체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 혹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누군가가 작업을 하고 있느냐, 혹은 누가 그걸 취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위험에 대한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물질의 특수성만 가지고, 물질의 고유한 속성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위험해 보이나요? 글쎄, 이거 위험해 보이진 않죠. 제가 온라인에서 갖고 온 사진인데, 이렇게 아이돌 그룹이나 연예인들한테는 이렇게 물을 줄 때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매니저들이.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물을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현장에 가보면요, 이런 광경을 꽤나 목격해 봅니다. 앞서랑 큰 차이가 없죠. 똑같은 생수통에다가 혹은 음료수통에다가 이렇게 빨대를 구멍 뚫어서 꽂아놨는데요. 안전합니까? 글쎄요. 저거 마시라고 마시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저건 벌써 상황적으로 위험해 보입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저거 누가 물이라고 마시겠어. 우린 다 안다고 하지만 여기에 갑자기 새롭게 파견되어 노동자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이 일의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저기에 세척제라든가 여러 가지 유기용제가 들어가거든요. 자, 이건 또 어떻습니까? 여기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요. 물통도 있고 사발면통도 있고 소주병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글쎄요, 물 마시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또 뭔가 싶을 겁니다. 사실 이 물통은요, 건설 현장에서요 발견된 물통입니다. 저기 안에 물통에는 방동액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일하시던 노동자들이 허기가 져가지고 겨울에 라면을 끓여 마시다가 물이 모자라서 저기에 페트병에 든 방동액을 같이 넣고 끓여 마시다가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위험이란 것 자체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놓이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면서 사람들이 그 상황에 부딪히게 되느냐에 따라서 위험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위험은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건들 속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데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습기 살균제는 사실 우리가 아프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어린 아기들한테 가습기 습도를 조절해 주려고 했었고, 그 안에 물때나 곰팡이가 필까봐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습기가 실제로 폐질환을 일으키고 사람을 폐를 굳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기도 할 수 있다는 걸 사실 우리 몰랐죠. 그리고 급식실, 조리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운 데서 고생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얼마나 위험할까 생각 안 해봤지만 거기서 폐암이 많이 나오고 여성 급식 조리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위험한 거, 화재라든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 물질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런 위험 말고도 일상생활으로 위험, 영어로 얘기하면 리스크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런 말씀 많이 쓰시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것도 위험입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위험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해 보면 위험성 평가를 하기 이전에 위험이란 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험이란 것 자체는요, 위험 요소, 그러니까 물이든 유기용제든 우리가 다루고 취급하고 있는 물질의 고유한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이걸 위험 요소, 영어로는 해저드라고 합니다. 이 위험 요소에다가 이 위험 요소가 결과적으로 어떤 유해, 함을 일으킬 가능성의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먼 바다에 조스가 떠다니는 상어가 식인 상어가 떠다닌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수영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제드, 조스라고 하는 식인 상어라고 하는 해제 유해 요인에 가까이 가서 수영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위험성. 이게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식인 상어에게 다치거나 하게 되는 그 함, 유해가 발생되는 것, 이런 가능성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유한 물질의 특성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위험 요소에다가 노출 혹은 가능성, 노출은 영어로 exposure, 가능성은 뭐 possibility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렇게 위험 요소와 노출을 같이 고려하는 것들 자체를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의 크기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다가 중대성을 곱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두 가지 같이 고려한다는 말입니다. 곱해준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 같은 것들은 아주 큰 사고는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굉장히 다수의 인명 사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접촉사고와 자동차 접촉사고 같은 것은 자주 일어나지만 큰 인명 크기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것들 다 합산해서 생각해 봐서 위험의 크기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란 것 자체를 위험 요소와 노출을 생각한다 그러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어때요? 위험 요소를 관리해. 그러니까 어떤 화학 물질 자체를 위험한 걸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아예 바꿔버리는 것. 이렇게 위험 요소를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노출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 화학 물질 자체 잘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잘 둘러싼다든가 아니면 인체에 잘 들어오지 않도록 환기 장치를 잘 한다든가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방독 마스크나 보호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항상 노출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위험이란 것 자체는 어떤 물질을 쓰느냐,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작업하는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접 작업을 하더라도요, 그냥 쇳덩어리냐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처럼 합금류가 화합해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것을 그라인더로 가느냐 아니면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용접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보호구를 잘 했느냐 아니면 어떤 보호구를 쓰느냐 이런 것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란 겁니다. 위험 요소, 해자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노출이라는 것 자체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작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만 판단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것은 바로 일을 하는 사람 혹은 그것을 취급하게 일을 만드는 사업주 이런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것들에 대해서 중요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사자가 개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안전이란 건 뭐지? 라는 고민도 좀 해야 됩니다. 위험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안전은 뭐지? 안전이란 건 모든 위험이 하나도 없는 상황? 이런 걸까요? 사실 그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상황에 따라서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안전이라는 것은 모든 위험이 사라진 상황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요, 현재 사회 가치 기준에 따라서 수용 가능하거나 감내할 만한 수준의
위험으로 관리하는 것을 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량만하다, 털러러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 자체는 그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안전의 수준이 굉장히 서로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쨌든 일상생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필수적이잖아요.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서 차를 모두 없애버릴 것인가? 완전히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교통사고 나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로 안전 규칙 이런 것들 만드는 거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규범과 규칙을 만들고 또 한편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조치, 에어백을 달기도 하고 자동차 설비나 자동차의 구조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하는 수준들 수용 가능한 정도의 위험들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고 기술적인 것, 공학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수용할 수 있는 위험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담배 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배 피게 되면 건강상 암도 생기고 굉장히 안 좋고 폐질환이 생기는 거 다 알고 있죠. 심지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담배는 아예 팔지도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합의된 수준, 톨러러블하다, 수용할 만한 안전의 수준 어떻게 생각에 따라 정말 완전히 판매 금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수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우니까 합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담배값에다가 이렇게 캠페인 하면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회가 가치 기준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의미에서 안전이다. 그러니까 모든 위험이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이야기할 때요. 서구, 특히 영국 같은 데에서 먼저 이런 개념, 미국에서 마찬가지 갖고 왔었는데요. 사업주의 의무를 자체를 어떻게 두고 있냐면 모든 위험이 없게 만들라 이렇게 하진 않고요.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일터의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주의 일반 의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 안전관리의 수준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이런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느 수준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이거는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는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라 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산업안전보건, 노동안전보건, 일터안전보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전관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바라보고 이해한다 그러면 첫 번째 사회적인 가치 기준이 좀 필요하겠죠. 안전에 대해서. 그 또 한 가지 뭐냐.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제해야 될 위험뿐만 아니고 어떻게 노출되고 누가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 놓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바로 일하는 작업자들 그리고 당사자들 사업주까지 관여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으로서 이것 지켜 저거 지켜 다 세세하게 아무리 정해놓은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현장의 노출 사항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잘 조사하고 관리 대책을 세우라는 것, 당사자들이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될 위험성 평가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관점으로 내 직장의 위험은 어떤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길게 뭐 문서를 쓰고 분석하지 않아도 한 책 연필을 들고요. 한 10가지 정도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위험은 뭐지 내가 생각하는데 뭐 10가지 적어보는 거 이것도 위험성 평가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까라고 동료들과 혹은 때때로는 사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앞서 적었던 이러이러한 구체적 위험을 적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적는 것. 이것도 위험성 평가입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공식을 쓰고 이렇게 정리하고 혹은 누구 거를 참조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요. 종이 한 장에다가 현장의 위험을 적고 내가 생각하는 개선 대책을 적는 것. 이게 진정한 위험성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형식성상으로 위험성 평가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